반갑습니다. 네, 어제 북에서 아시죠? 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시켰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오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지구 비무장지대도 다시 군대를 막 부활시키겠다고 그러면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지요. 왜냐하면 원래 남북 합의에 의해서 개성공단을 만들 때 개성공단의 땅의 소유권은 북한에 껴 있지만 건물의 소유권은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의 소유물입니다. 그걸 폭파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렇게 합당하게 양쪽이 남북이 앉아서 진지하게 토론한 후에 서로 쌍방 합의에 의해서 폭파하면 몰라도 일방적으로 폭파하는 것은 침략 행위이죠. 있을 수가 없는 행위죠. 네. 우리는 사실 170억 정도 드는 우리나라 세금으로 지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음이 그냥 막 무너지듯이 이렇게 아픈데. 170억은 건물을 지을 때고 기타 경비를 합쳐서 700억 원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와. 우리 지금 남한이 왜 이렇게 힘든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그 700억이면 우리 남한 사람들도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 세상에 거기다가 그렇게 투자를 해놓고선 하루아침에 어제 계속 TV에 보여주는데 계속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당초에 그 햇빛 정책이란 거는 그 용어 자체도 잘못됐던 겁니다. 저는 그리고 그것을 하려면 원래 김포쯤에다가 공단을 우리 땅에다가 하고 그 북한 쪽으로 지하철을 나와서 이렇게 오면 불과 북한에서 여기 오는데 한 15분이면 올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그렇게 하면 언제나 우리는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개성공단이 했습니까? 그 자체가 잘못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개성공단에 지금 입주한 그 분들도 지금 뭐 사실 지난달에 계속 그 군인들이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톡톡히 이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해놓고선 어제 그렇게 이제 폭발을 한 건데, 근데 그 일각에서는 김여정이 김정은의 그 여동생이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그걸 모른대요. 그래서 부각시키기 위해 했다. 기본적으로 남북 간의 그 소위 정상회담부터가 잘못됐던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때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났을 때 김정은에게 김정은 위원장도 국제 룰을 좀 지키라.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그 소위 말한 우리와 대화의 석상에 꺼내야 하는데 마치 김정은에게 달콤한 이야기를 하고 미국에 가서는 미국의 달콤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양쪽을 자리를 만들어줘 놓고 직접 만나니까 서로 사실과 다르잖아요. 북한은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북한을 핵 포기할 것 같이 미국에 이야기했고, 미국은 한국의 말을 믿고 했던 건데 결론적으로 만나보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정상회담이 얻는 수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부터 문재인 정부가 나는 대응 방법이 잘못됐다. 북한에게 따끔하게 너희도 국제 룰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다. 이렇게 딱 했더라면 지금 같은 상황은 안 벌어졌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국회 상임위, 6개 상임위 법사위부터 해서 좀 민주당 단독 개헌으로 국회가 이제 원구성을 마쳤고, 그 여파로 지금 그 대표가 지금 사퇴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군사 정권 시절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명천지에
아직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선거법은 소위 말한 여야가 지켜야 할 법인데 그것도 날치기 통과하고 공수처법도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해서 그 위원장은 소위 말하는 법사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당연히 야당목인데 그걸 안 줄거놓고 소위 말한 그 단독 개원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은 조영 대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그분은 본인이 사의를 표했고 아마 당에서는 반려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또 물었는데 또 사의를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본인의 의사가 확고하다 하더라도 당에서 그분에게 그분이 잘못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책임을 통감하고 했기 때문에 누가 해도 그 상황이 되면 조영 대표처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당에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니까 결국 당에서 다시 그분을 모시도록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호영 의원도 판사 출신이고 또 뭐 미래통합당에서도 이제 판사분들, 검사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예. 근데 더불어민주당 쪽에도 판사 출신의 의원님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하필이면 또 그 철학가 출신의 전혀 아무 관련이 없는 분이 그러니까 소위 비전문가가 나중에 대법원을 호통치고 보고를 받아야 되는 법사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누구라고 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그 속담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어쩌면 법을 모르는 사람이 막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등장할 때고 최만리라는 사람이 등장할 때도 그 나름대로 그 시대에 역할이 있었고 그 시대에 잘한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후세의 역사가들은 그들을 민족의 반역자로 규정하듯이 이번에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그리고 김태현 그 원내대표도 아마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겠다. 씻은 듯이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4.15 부정선거 관련해서 지금 대법원의 역할이 막중한데 슈퍼 여당이 된 거는 부정선거로 우리 민심과 표심을 뺏어서 국회를 장악하고 이제 대법원까지 장악하려고 한다라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대법원은 이미 장악이 됐습니다. 김명수라는 사람이 그 우리 헌법연구회에 김명수라는 사람이 대법원장을 맡는 그 순간에 이미 대법원은 장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장악한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장악됐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희망을 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그래도 절망에 빠진 우리 신라TV 구독자분들께 힘나라는 격려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국민은 굉장히 영특합니다. 지금 말 없는 다수는 그 소위 집권 여당의 형태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머지않아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사서 이 정권의 존립 문제까지 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절대로 국민들이 희망을 놓지 말고 국민들이 용감하게 나서야 할 땐 나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죽은 양심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불의를 보고 도둑이 지나가면 도둑이야 하고 외칠 수 있어야 살아있는 국민이 되고 그걸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지.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나 해가지고 뒤로 빠지면 그건 독재에 우리가 협조하는 형국이 돼가지고 영원하게 국민의 권한을 갖지 못하는
국민의 권리를 빼앗기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희망이 없지만, 국민의 그 소위 말하는 주권의식, 주인의 의식을 가지면 반드시 역사는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우리나라는 결국 우리가 가야 할 방향으로 올바르게 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